이제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그 회복적 정의를 했던 외국의 뉴질랜드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원장님도 한국에서 이제 회복적 정의를 이렇게 교육하고 하신 거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회복적 정의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좀 사례를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00년 중반부터 한 2010년 초까지는 이제 사법 영역에서 저희가 좀 많이 시도를 했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또 뭐 소년 법원 이런 데서 회복적 정의가 접목된 프로그램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화해 권고 제도 같은 게 가정법원의 소년부에 이제 생긴 것도 2000년 후반 2010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 통해서 피해 가해 학생들이 보호자랑 같이 판사의 권유로 의뢰로 이제 사건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년 사건에서 그냥 처벌받았어요. 그걸로 책임을 배웠던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인지 몰랐다. 그래서 사과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진 거. 그리고 피해 측은 더더욱 이런 자리 잘 안 올라 그랬는데 왔던 학생들과 보호자는 여기 안 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고 하는 게 계속 그 두려움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는 끝이 나도 피해 그 과정은 계속적으로 피해 의식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덜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담으로만 갖고는 어려워요. 그런 게 안 되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잖아요. 계속 평생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났고 거기서 사과를 들은 거 그리고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한 게 무슨 벌 받겠다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뭘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영역을 건드는데 인정 및 사과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걸 직접 들어보는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 그것도 그 당사자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 설정이라고 혹시 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뭐 학생들은 특히 같은 지역의 학교에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관계로 지낼 것인지를 정하는 거 그리고 변상 같은 책임 이런 것들을 다 다뤄줘야 피해자가 내 필요가 채워지고 있구나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에 대한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엄벌, 처벌로 우리가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해자 만족도가 오히려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두려움에 비해서 만난 후가 오히려 안심이 많이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주는 또 자기 치유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2011년, 12년 이후부터는 그 교육청들하고 학교 폭력 문제에서 회복적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걸 이제 시도를 하게 됐고 그게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 지난 6, 7년간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생활지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생활교육으로 바뀌었고요.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은 전국의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 방식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신 거 아니면 교사들을 교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해왔던 건 이제 교사들에게 이런 그 회복적인 관점을 가지고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름이 된 게 회복적 생활 교육이죠. 지금은 뭐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생활 지도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이나 생활 교육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거를 오히려 대화로 잘 풀어서 아까 우리 이야기 법원으로 법으로 가지 법으로만 갈고 뭐 처벌해 주세요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화로 풀게 해주세요라고 학생들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갈등 해결하는 능력을 주자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교육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선생님이 되게 이런 걸 잘한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싸우고 뭐 뛰어다니고 무질서하고 똑같더래요. 그래서 뭐 회복적 학교라고 그래서 왔는데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불러서 갔는데 선생님 제가 저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대화 모임 열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반 아이들이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학급 공동체 서클 열어달라. 이 학생들의 요구가 달라진 걸 보고 이 선생님이 이래서 다른 학교구나를 느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신고해라 그럼 처벌해 줄게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너희들이 대화를 요청하면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대화로 한번 풀어봐 라고 하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선택을 우리가 지금 어디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물론 엄벌주의도 계속 있지만 회복적 생활교육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게요. 대화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제가 교육 네. 받을 때 이제 다 나눠준 건데요. 토킹 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대화 모임을 열어주면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향하고 있는 들고 얘기할 때 이 사람에게만 사실은 집중하는 거죠. 경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도 영혼 없는 대화가 아니라 경청인데 그쵸. 토킹 스틱을 일상생활에서도 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 사용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이 갈등 그러니까 분쟁 조정 어떤 분쟁 조정 그 교육 커리큘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니즈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화로 문제를 풀자라고 했더니 결국은 그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조정자들, 일반 사회에서 중재자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양성해 왔고요. 저희가 민간 자격증도 만들어서 뭐 3급은 이제 이런 서클 같은 대화를 이끄는 거고 2급이 이제 분쟁 조정. 그리고 지금 각 교육청이나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조정위원들 많이 지금 위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건 그냥 뭐 의지 있다고만 뽑지 말고 어떤 자격이 되는 분들을 뽑아서 이것도 개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갈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풀어갈 수 있게 이 조정자의 역량을 우리 사회도 좀 높이자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원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조직, 단체, 기업에서도 이 노사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많을 때 그냥 바로 이 고용안정센터에다가 그렇죠. 법적 싸움으로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바라는 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요. 징계 절차는 있으나 이게 지금 바로 가는 구조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다이버전이라 그러는데 우회로를 둬서 당사자 간 대화의 기회를 주고 이 대화도 그냥 둘이서 하세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서 대화를 이끄는 그런 걸 사회적으로 좀 만들어 가자. 여기서 풀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요. 그쵸. 왜냐하면 법적으로 갔을 때는 둘 다 패패 구조가 많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잘못하면 변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역할이 있지만 당사자끼리 풀 수 있는 이 인류가 오랫동안 해왔던 이 방식을 그냥 없애버릴 필요가 없다. 이걸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 사회 지혜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이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이 오해가 쌓이면 이제 괘씸한 마음이 들면서 그렇죠. 너 그래? 두고 봐. 막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학교 폭력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되게 이제 그 이슈가 됐던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물론 소년 심판도 있었고 그다음에 더 글로리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는 이게 좀 그 학교 안에서 그렇게 아까처럼 뭐 대화가 있거나 이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복수로 끝난 거잖아요. 복수극으로. 네. 사실 그런 드라마들이 사회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마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복 심리를 대리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폭 미투 사건도요. 당시에 징계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징계를 받은 아이들이 피해 회복하고는 연관이 없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징계를 받아서 책임졌다 그러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상처는 여전히 남은 채 시간이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트라우마가 되고. 따라서 저는 이 더글로리 같이 보복하는 것 사람들이 박수 칠 수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럼 더 문제죠, 사실은.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었던 학부모 이야기가 더글로리를 보면서 되게 자기도 마음속으로 만족이 올라갔었대요. 근데 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보복과 복수도 돈, 권력,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나는 그것도 못하는 엄마구나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치 피해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는 오히려 피해자의 필요가 뭔지도 우리가 못한 채 그냥 어떤 복수만 해주면 모든 필요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잘못된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게 막연히 뭐
만족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건강한 사회는 네. 잘못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사회로 가야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런 사회로 계속 가다가는 이 고통의 총량만 2배로 계속 늘어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도 그런 걸 지향하지는 않죠. 네. 예. 너무 좀 자극적인 면만 커지지 않을까. 드라마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은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또 원장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회복적 정의의 가장 중요한, 제가 느끼기에는 키워드는 뭐 가해나 피해를 떠나서 자기가 살면서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또 이야기하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면 그것도 용기 있게 받으면서 이제 변화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뭐 너무 추상적인 개념일지 모르지만 평화롭게 살아가는. 네. 근데 이제 저는 평화 앞에 요즘 네. 정의로운 평화라는 게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평화는 잘못 이해되면 자, 모든 건 좋은 거다 다시 좋은 게 이제 좋은 거. 덮고 넘어가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 한일 역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다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는 정의라는 게 빠진 상태에서 평화가 강조됐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간 갈등이든 사회 내에서 생기는 갈등이든 잘못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응징과 처벌만으로 다 채웠다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정의를 이룰 필요가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제 평화, 회복이 되겠죠. 정의로운 평화. 네. 그래서 여기의 건물 이름도 피스 빌딩이라고 저희가. 피스 빌딩입니다. 네. 이렇게 피스 빌딩에 와서 우리가 회복적 정의와 또 정의로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나누긴 했는데, 들으면서는 이게 정말 삶 속에서는 되게 가치적이고 철학적이라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깊어지긴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이 또 그 회복적 정의의 삶을 사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희 또 수용자 자녀나 가족들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네. 누구나 피해를 입고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뭐 가해자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때도 있고, 그쵸. 또 잘못을 하는 일에 또 연루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없애면 좋지만 그건 저는 인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피해 회복하고 자발적 책임을 짐으로써 이 피해를 회복하는 책임을 져갈까 하는 걸 배우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세움이 하고 있는 일에서도 여기에 수용자 자녀들도 많이 만나시고 하는데, 저는 자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직면하는 힘도 키우고 또 공동체를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좀 여유도 갖고 하면서 어떤 문제나 잘못이 꼭 비난받고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책임을 배우고 관계성을 더 강화시키는 쪽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기회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생각한다면 자기 굴에서만 있지 말고 그래서 같이 손을 내밀고 또 피해 입은 사람, 또 가해한 사람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사회일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회복적 정의도 그런 측면에서 세움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지지하고 같이 파트너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세움도 마지막에 또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6월 또 평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원장님과 함께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